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이동진입니다. 안녕하세요. SKBTV 영화당 김주현입니다. 네, 오늘 영화당은 오랜만에 배우에 한번 초점을 맞춰서 주제를 잡아봤습니다. 제가 좋아하는 배우입니다. 아, 그래요? 네, 저는 이렇게 약간 푸릇푸릇하고 파릇파릇한 느낌을 주는 그런 사람을 좀 좋아하더라고요, 배우들. 누군데요? 네? 얘기해 주세요. 네. 자, 오늘 뭐 주제를 말씀드리면 바로 알 수 있지 않을까 싶은데 저우둥이의 진한 감정 이렇게 한번 잡아봤고요. 네. 사람들이 오늘 또 보시면서 저우둥이가 누구야? 이렇게 또 생각하실 분도 있는데 주동우라고 말할 수 있을 것 같고요. 네. 요 얘기 먼저 살짝 해야 될 것 같아요. 네. 항상 이게 답답하기도 하고 네. 이제 외국 배우나 외국 영화인들이 인명 표기하는 원칙 같은 게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사실 제일 어렵고 혼란스러운 게 사실은 중국 쪽 배우들이에요. 그렇죠. 중국 배우들을 원어로 표기해 줄 것이냐, 발음대로 현지에서 부르는 대로, 아니면 우리 한자 발음을 드릴 건가라는 어떤 그런 두 가지 문제가 있는데 여기서 항상 좀 혼란이 있어요. 그건 아마도 80년대 한국의 홍콩 영화가 급 유행을 하면서 그때 친근감을 가지고 우리가 주윤발, 장국 이렇게 불렀잖아요. 네. 시대가 바뀌면서 그쵸. 그대로 제대로 된 이름을 불러줘야 한다라는 분위기가 많이 있었죠. 그 사람의 이름을 현지에서 불러주는 대로 불러야 된다는 게 저는 원칙이라고 생각이 들어요. 이제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한테 너무 친숙하다 보니까 특히 이제 옛날 홍콩 배우들은 거의 한국 사람 같잖아요. 네, 그리고 한자권 문화니까. 그러니까요. 네. 그래서 뭐 예를 들면 지금도 뭐 저우룬파라고 쓰기보다는 주윤발은 훨씬 더 친근감이 있죠. 네. 그러다가 최근으로 와서 말씀해 주신 것처럼 이제는 다들 원어대로 발음해 줘야 된다라고 해서 뭐 장쯔이, 네. 뭐 판빙빙 이런 네. 식으로 발음을 하죠. 저는 이런 노력은 중요하다고 생각합니다. 계속 얘기하다가 저도 주동우라고 말할 수도 있겠지만 사실은, 저우둥이라고 말하려고 하는 노력이 사실 그 사람에 대한 예의라고 생각하기 때문에 우리가 실수하더라도 부르려고 노력은 해야 한다라는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저도 그렇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약간 좀 저희도 혼란이 있지만 그래도 네. 저우둥이라고 앞으로는 저희가 말을 하겠다는 말씀을 드리고요. 네. 또 엔진할 수도 있어요. 그렇죠. 네. 현지 한번 살려주실까요? 이들도 헤매고 있다. 네. 이 저우둥이의 진한 감정이라는 것을 제목으로 저희가 내세운 것 자체가 이 배우의 어떤 특성 하나를 보여주는 것인데 네. 저는 최근에 이렇게 눈물을 잘 흘리는 배우를 본 적이 없는 것 같아요. 눈물이 약간 볼이 이렇게 또 귀엽게 있잖아요. 볼을 타고 떨어지는 눈물이 뚝뚝 떨어지는데 와, 정말 제가 눈물을 흘리는 것 같은 그런 실감 같은 게 나는데 우는 연기라는 건 뭐 거의 모든 영화에 등장할 정도일 텐데 그것에 얼마나 높은 그 감정적인 밀도와 순도를 실어서 연기할 수 있는가라는 측면에서 최근에 진짜 저우둥이 같은 배우가 있었나 싶을 정도로 네. 굉장히 밀도 높은 그런 연기를 보여주고요. 그 산사나무 아래라는 영화가 있었죠. 네. 그 영화를 통해서 20살이 되기 전에 저우둥이를 우리가 처음 봤었고요. 가장 최근에는 이제 두 편의 굉장히 걸출한 감정 연기를 보여주는 작품을 통해서 네. 한국에서도 굉장히 많은 팬들이 생겼는데 네, 이렇게 해서 저우둥이의 진한 감정 연기를 우리가 볼 수 있는 두 편의 작품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 그리고 소년 시절의 너 두 편을 지금부터 소개해드리겠습니다. 帮你妈还债那么累，今天还能来打球呀？ 학교에선 무자비한 폭력에 시달리고 집에서는 엄마를 찾는 빚쟁이들에게 시달리는 수험생 첸니엔. 但是要吃很多的苦，不想吃苦的话，还不如现在趁早努力。 그녀의 꿈은 오직 명문대 합격. 그래서 이 밑바닥 인생을 탈출하는 것뿐입니다. 제 한 몸 지켜내기에도 힘든 날들이 계속되던 어느 날 这里有人被打，很多人打一个。 첸니엔은 길거리 폭행 사건에 휘말리게 되고 亲他，你是真想让他死啊？ 거리의 소년 메이를 돕게 되는데요. 이로 인해서 두 사람의 인연이 시작됩니다. 다음 날 자신 때문에 부서진 첸니엔의 휴대전화를 손수 고쳐주는 베이. 这样吧，你要是付一点钱的话，我可以考虑保护你。 连你自己都保护不了，怎么保护我？ 처음엔 불량 소년 베이와 어울릴 생각이 추호도 없었습니다. 하지만 첸니엔은 점점 더 강도 높은 학교 폭력에 노출되고 집까지 찾아와 괴롭히는 가해자들에게 쫓기기 일쑤. 간신히 도망친 그녀가 찾아갈 사람은 오직 베이뿐이었죠. 你能不能保护我？我没有钱付给你。 둘은 상처를 보듬으며 어느새 서로에게 가장 소중한 존재가 되어갑니다. 保持安静，都别跑什么跑！停下，把手都停下！接到举报电话，这里出现了疑似强奸案的犯罪嫌疑人，请你们配合我们调查。 하지만 늘 살얼음판 같은 베이의 일상. 您拨打的用户已关机，sorry。 그렇게 연락이 닿지 않았던 어느 날
돌이킬 수 없이 무서운 일이 첸니엔에게 벌어지고 있었습니다. 절박하고 애틋한 청춘의 이야기. 배우 저우둥이의 멋진 연기와 만나는 소년 시절의 너. 네, 먼저 소개드릴 작품은 소년 시절의 너입니다. 네, 저는 이 남자 배우도 되게 매력적이더라고요. 뭐 저우둥이도 좋지만 이양채 씨도 전 이 배우 얼굴 처음 보는 얼굴이어가지고 찾아봤더니 첫 작품이더라고요. 네. 옛날에 아이돌 출신의 배우였다고 하는데 이렇게 연기를 잘할 일인가 싶을 정도로 마지막 그 후반부에 맞아요. 저둥이 앉아가지고 눈물 흘리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눈물이 절로 납니다, 정말. 솔직히 말씀드리면 이 소년 시절의 너는 굉장히 훌륭한 작품이라는 생각은 안 해요. 어떻게 보면 장점보다는 단점이 더 많은 영화거든요. 근데 이 영화를 보고 나면 이 모든 단점에도 불구하고 이 영화를 미워할 수 없게 만드는 네. 정말 초강력한 어떤 장점이 있는데 그게 바로 뭔가 하면 첫 번째는 저우둥이고요. 또 하나는 이제 이양천 씨의 그 어떤 연기를 얘기할 수 있거든요. 그러니까 배우의 매력이 영화를 살려낸 케이스다라는 것을 아마 영화를 보시게 되면 절절히 느끼실 겁니다. 주제 자체가 학교 폭력이라는 민감한 소재를 다루고 있긴 하지만 전체적인 얼기를 보면 저는 영화 비트가 떠올랐어요. 去哪儿啊？ 随便。 정우성과 고서영 씨의 그 연기가 사실은 이양천 씨와 저우둥이하고 굉장히 닮아 있습니다. 그런 의미에서 비트 같은 그런 젊은 시절에 질주하는 본능 그런 걸 담고 있는 영화라고 생각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네, 사실은 이제 이 영화가 학교 폭력 문제를 다루는데 이제 왕따를 시키거나 린치를 가하는 약간 악역에 해당하는 배우를 이제 묘사하는 방식이나 이런 것이 영화가 사실은 굉장히 이중문법적이고 또 굉장히 어떤 면에서 본다면 얇다고 얘기할 수도 있어요. 메시지에 대한 어떤 그런 강박이 굉장히 지나쳐서 영화의 앞뒤 부분에서 아예 거의 뭐 설교하듯이 영화가 끝나는 부분들도 있고. 제가 제일 걸렸던 부분은 영화가 다 끝나고 나면 이양천 씨가 나와가지고 배우가 직접 나와서 배우가 직접 나와서 캠페인을 하는데 그건 좀 아니지 않았나. 当家庭、社会、法律以及你我他，每一个人都贡献力量，我们就能保护少年，保护世界。 배우는 좀 그간에 닫아두고 감독이 나오든가 그렇게 하면 좋았을 것 같은데 배우가 나오니까 좀 약간 어색하더라고요. 영화의 내부에서도 보다 보면 그런 어떤 학교 폭력을 우리가 공동체의 힘으로 모두가 서로에 대한 관심으로 극복해야 된다라는 메시지를 주기 위해서 예를 들면 두 형사가 극중에서 이제 그 저녁을 바깥에서 먹으면서 그 거의 브리핑에 가깝게 선배 형사가 얘기하는 장면들도 있거든요. 你别看这些案件发生在学校里头，可不止在学校那么简单。你去问校长，校长只能去找老师；你去找老师，老师只能让去找家长。不管怎么样，我是警察，我们一定要想办法帮他们。 이런 것들은 사실은 어떻게 보면 영화로서의 풍부함 같은 것을 좀 이렇게 없애는 그런 역할을 하기도 하죠. 그러니까 인물을 얇게 만들기로 작정을 했고요. 그래서 형사들은 사실은 자기의 삶과 다른 사건을 다룰 여력은 전혀 없고 이 사건을 매진합니다. 왜냐하면 형사라는 캐릭터를 연기하는 사람들이기 때문에 학생, 선생님, 형사, 부모 이 사람들이 어떤 관계를 맺고 있으며 그들이 어떻게 학교 폭력을 예방할 수 있는가에 초점을 뒀기 때문에 인물의 캐릭터보다는 그 역할에 중점을 뒀다는 생각을 할 수밖에 없습니다. 그리고 사회 비판적인 메시지를 다룸에 있어서의 어떤 뭐라고 그럴까요? 중국 사회의 한계 같은 걸 보여주는 것이기도 해요. 왜냐하면 완전히 개방적인 국가는 아니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다 보면 아까 말씀드린 것처럼 이런 불만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영화를 보면 설득이 돼요. 왜냐하면 이 특히 저우둥이 연기가 너무 엄청나기 때문인데 사실은 시나리오를 본다고 하면 생각해 보세요. 그럼 예를 들면 웃는 듯 우는 듯 뭐 갖가지 감정을 다양하게 오가면서 두 사람은 긴밀히 소통한다. 이게 지문으로 써 있다고 치면 쓰는 사람은 한 줄 이렇게 써버리지만 배우 입장에서는 그게 얼마나 어렵겠어요. 근데 그거를 이 저우둥이하고 그다음에 이양천 씨 같은 사람이 연기하는 걸 보면 와 배우는 이래서 배우구나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감독도 힘들었을 것 같은데요. 감독이 이제 상황을 설명하고 어떤 감정을 얘기할 때 감독의 머릿속에 있는 걸 배우가 실행하기는 쉽지 않잖아요. 제가 보기에는 감독이 머릿속에 꿈꾸었던 생각했던 것보다 전 200% 했다고 생각해요. 절할 것 같아요. 끝나고 나면 그러니까요. 진짜 감독이 배우한테 절할 것 얘기했는데 같아요. 배우가 이만큼 해버리니까 더 이상 할 얘기가 없는 그런 상태를 만들어버리는 게 아닌가라고 추측을 할 수밖에 없는 연기입니다. 감각을 타고났다는 생각도 해요. 일단 첫 번째는 영화에서 우는 장면이 얼마나 많아요. 근데 그 장면들이 그렇게 베리에이션을 두어가면서 감정적인 깊이를 표현하는 연기가 대단하고요. 더군다나 이제 웃음과 울음 사이를 오고 간다든지
그 뒷부분에 가면 사실 어떤 반전을 둔 채 형사가 노림수로 일부러 던지죠. 그래서 거짓말로 어떤 말을 딱 해서 상대의 반응을 떠보려고 하는데 근데 자기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 마음에 엄청나게 이렇게 무슨 변화가 생기는데 그걸 들키면 안 되잖아요. 형사가 뒷모습을 보고 있으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너무 엄청난 말이라서 아무렇지도 않으면 안 되거든요. 그걸 어떻게 연기하느냐? 왼손 약지로 연기를 해요. 가만 보시게 되면 뒷모습을 보인 상태에서 자기가 떨고 있다는 걸 보여주면 안 되는데 그럼에도 마음에 감정적인 동요가 있잖아요. 그 상황에서 왼손을 약지를 살짝 들어올린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왜냐하면 자기 마음속에 어떤 그런 격변 같은 걸 억누르려는 자기 무의식적인 동작이죠. 그걸 배우가 연기를 하는데 그리고 어깨선이 약 1도 정도 왼쪽에 흐릅니다. 맞아요. 네, 그걸 제가 봤습니다. 1도. 각도를 쟀어요, 제가. 일시 정도 해가지고. 그 정도만 물어서 주는 거죠. 그러다가 이제 뒷부분에서 이제 폭발하는 연기까지 나오게 되는데. 陈念，滚！为什么？为什么就不肯放过我们？我们这么想走出去有这么难吗？啊，组织一个也可以啊！你为什么要这样？你为什么要这样？ 이런 것들은 계산적인 연기는 아닐 거예요. 그러면서 어떤 그런 것을 체화하는 과정에서 몸에 이제 그런 연기들이 나오는 것일 텐데 어떻게 보면 테크닉이라고 볼 수도 있고 어떻게 보면 감정적인 밀도라고 볼 수 있는데 이런 부분에서 굉장히 흥미로운 측면이 있죠. 말씀하신 것처럼 우는 장면이 한 10몇 번 나오는데 다 달라요. 적게 울고 많이 울고 통곡하고 넋이 빠져 울고 그 정말 다양한 감정의 울음을 연기할 수 있다는 건 한마디로 감독이 복받았다. 그리고 우는 연기도 잘하지만 울고 난 걸 전제하는 연기도 잘해요. 뒷부분에 가면 이제 취조하는 장면들이 많이 나오잖아요. 취조하는 장면 중에 준엄하게 상대방인 형사한테 뭐라고 되묻는가 하면 一般人眼里报复是正常的，像我们这样一直忍耐、一直忍耐，只想熬过高考的人，我们这样是错的吗？那么如果这个世界真的是这样的话，你放心把你的孩子生出来吗？ 그때 울지 않거든요. 근데 그 목소리를 들으면 엄청 많이 운 사람이 지금은 눈물을 닦고 준엄하게 우는 목소리예요. 그러니까 뭐라고 그럴까요? 울혈이라고 그럴까요? 이런 것들이 표현이 되어 있는데 울지 않아도 많이 운 사람이 감정을 억누르고 말을 하는구나라는 게 느껴질 정도의 그런 연기를 하고 있거든요. 이런 부분들이 참. 그리고 그 저둥이가 울다가 웃는 장면이 여러 번 있는데 울다가 웃을 때는 늘 이양첸 씨가 앞에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 사람에게만은 울음과 웃음이 같이 나올 수 있다. 말하는데 슬퍼. 그래서 앞쪽에도 그렇지만 마지막에 이제 두 얼굴이 겹칠 때 저둥이가 그를 바라보면서 울다가 웃는 걸 반복하잖아요. 오로지 이 세상에서 유일하게 너한테만 울음과 웃음을 함께 보여줄 수 있다라고 생각하는 그 감정을 보여주는데 가슴이 무너집니다. 영화의 어떤 이런 메인 스토리랑 무관하게 뭐라고 그럴까요? 중국에서 고3이 대학으로 진학하기 위해서 시험을 치는 게 어떤 거다라는 걸 너무 잘 보여주는 것 같고 또 우리하고도 비슷한 점이 많잖아요. 더군다나 우리 약간의 과거 같이. 시험 전날 으쌰으쌰 하는 것도 그렇고 제일 놀랐던 게 자막으로 응시생이 923만 명 그러는데 高考正式拉开帷幕，全国共有923万名考生参加。 923만 명이 한꺼번에 시험을 친다는 건 행정적으로도 엄청난. 우리나라도 수능 한 40만 명대로 치잖아요. 요즘 그런 거 생각하면 1000만 명이 한꺼번에 시험을 친다면 그게 얼마나 거대한 어떻게 보면 월드컵보다도 큰 거 아닌가? 그럼요. 훨씬 큰 거죠. 네. 그럴 정도로 이 국가적인 행사이고 그리고 이제 한국도 마찬가지지만 인생에서 정말 중요한 시기고 이때 시험의 결과가 전체 인생을 좌우한다는 인식을 가지고 있잖아요. 1000만 명이 자기 인생을 걸고 이 시기를 거는 거예요. 그러면 그 에너지라는 게 얼마나 무시무시할 것이며 떨어지거나 뒤떨어지는 게 얼마나 무서운 결과를 초래할지에 대한 두려움 같은 게 얼마나 크겠어요. 그 감정만큼은 잘 보여주고 있는 것 같습니다. 네. 그 영화에서도 이제 그 시험 당일날 아침에 또 그날 또 비가 엄청 오잖아요. 다 우산 들고 이제 학생들이 딱 이제 우산을 놓고 건물 안으로 들어갈 때 그 장면은 사일런트로 처리하거든요. 그러면서 이제 영화가 얼마나 비장한지를 보여주는데 수험생이 대본 사람이라면 다 그 기분 알잖아요. 영화가 이제 그런 감정을 잘 보여주고 있고요. 가장 중요한 것은 이 영화가 왜 그토록 많은 관객들의 마음을 사로잡을까를 생각하면 결국은 이런 거예요. 우리가 이제 살다 보면 어느 누구도 완벽하게 믿기가 어려운 부분들도 있고 가족조차도 그러지 못하는 부분들도 있게 되는데 이 영화를 보다 보면 세상 끝까지
어떤 일이 생겨도 나를 지켜줄 단 한 사람 이런 것에 대한 판타지가 있잖아요. 네. 근데 그 판타지를 이 영화가 너무 잘 보여주는 거죠. 그렇죠. 힘들어하는 첸리엔을 네. 지켜주는 한 사람이 있고 그 사람은 세상에 어떤 일이 있어도 끝까지 널 지켜줄 거라고 맹세를 하잖아요. 네. 그 관계를 온전히 실현시켜주는 멋진, 심지어 멋진 이양천 씨가 그 역할을 하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네. 누구나 나에게도 그러니까 남녀를 불문하고 나에게도 저런 사람이 있었으면 좋겠다. 나를 지켜주고 나를 믿어주고 나를 지지해주는 사람이 있으면 좋겠다는 생각을 하게 될 수밖에 없습니다. 네, 그만큼 이 영화 속의 세상 그리고 실제 세상이 무시무시하기 때문인데 네. 영화에서 그런 장면들이 있잖아요. 이제 자꾸 보다가 뒤에 따라오는데 안쓰럽기도 하고 미안하기도 하고 제대로 오나 뭐 등등의 마음이 있어서 저우동이가 이렇게 천리엔이 돌아보니까 你在我后面干嘛？没干嘛。 이런 판타지는 사실 대중문화에서 굉장히 많죠. 무슨 예전에 모래시계의 무슨 이정재 씨가 연기했던 캐릭터라거나 아니면 이연세 만화에 등장했던 까치 같은 캐릭터거나 이런 식의 캐릭터들에 대한 우리 어떤 판타지가 있는데 그런 걸 영화가 사실은 소구하는 측면이 있죠. 그리고 이 감독이 그림자를 참 좋아해요. 이따가 그 안녕 나의 소울메이트도 말하겠지만 그림자가 되게 중요하게 나오거든요. 처음에 첸리엔이 학교에서 어떤 사건이 발생했을 때 남들이 하지 않는 일을 하나 하게 되고 폭행에 대한 사건에 대한 걸 고발하는 일을 하게 됩니다. 그때 선생님이 뭐라고 하냐면 陈年，你做的对，你要相信你自己做的对，路上总会有阴影。 그 그림자가 누구냐? 이양천 씨였어. 중의적인 표현이죠. 그렇죠. 그림자가 생기고 그 자기를 지켜주기 위해서 그림자처럼 따라다니는 한 사람이 정말 그림자가 되어서 함께 다니는 장면을 보고 있으면 어쩌면 이 그림자라는 건 한 사람에게 들이온 나쁜 기운이기도 하지만 그걸 잘 받아들이면 나를 늘 지켜주는 좋은 수호신 같은 것이기도 하다라는 의미로 그림자라는 단어를 쓰는 것 같더라고요. 我们一定可以肩并着肩，光明正大的走在大街上。 그러니까 그 사랑이 지고지순함에 우리가 감탄을 하려면 그 지고지순함을 괴롭히는 세상이 자극적이고 악하고 폭력적인 게 표현이 돼야 되잖아요. 네. 그러니까 영화는 집중적으로 보면 묘사하게 되는데 사실은 영화 속에서 학생들은 이제 좋은 대학 가는 것에만 관심이 있죠. 고3이니까. 그런 상황에서 그럼 왜 좋은 대학을 가려고 하느냐? 단순히 대학을 좋은 데 가는 문제가 아니라 집안을 일으키는 문제인 거예요. 이 집에서도 주인공인 첸니엔의 엄마가 네가 좋은 대학 졸업하는 순간 우리는 지옥에서 탈출하는 거다라는 말을 하는데 네. 我知道我这个妈不怎么样，你再咬咬牙啊，等到大学毕业，咱就算熬出头了。 다시 말하면 우리도 예전에 그런 시절들이 있었고 그렇잖아요. 그래서 대학만 통과하면 뭐 고시만 붙으면 이런 것들이 있기 때문에 그런 상황 속에서 인생을 거니까 애들이 절박할 수밖에 없죠. 그러다가 옆에 아이들이 낙오되거나 혹은 폭력에 피해를 입거나 한다 할지라도 거기에 다 일일이 신경 쓰게 되면 자기 일이 방해를 받는다고 생각을 하죠. 그러다 보니까 무관심하면서 자기 학업에만 관심을 갖게 되는데 그러면서 일어나는 어떤 거대한 부조리에 대해서 이 영화가 경계를 하고 있는 거잖아요. 네. 영화에도 보면 사실은 저우둥이가 연기한 천니엔이 왕따를 당하는 학교 폭력에 희생이 되는 어떤 소녀가 있는데 그 소녀가 친구가 되어보기를 원하면서 자기의 도움을 간절히 바라지만 사실상 무시하잖아요. 그 이유가 바로 그런 이유 때문인데 이 친구는 결국 자살을 하게 되는 게 영화의 사실상 첫 장면이고 네. 이 애가 자살을 하자마자 바로 그 역할을 대물림을 받죠. 그래서 이번에는 첸니엔 자체가 또 다른 어떤 그런 폭력의 대상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것은 개인적인 문제가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이것은 시스템의 문제이고 이런 시스템 속에서 사람들의 이기적인 것들을 없애지 않으면 없어지지 않을 것이다라는 것을 영화는 사실은 2시간 넘게 내내 얘기를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래서 초반에 경찰이 그 자살한 소녀에 대해서 조사를 할 때 주인공이 그런 말 하잖아요. 在这里不需要交朋友。 그게 이제 그런 상황을 요약해 주는 것이고요. 그렇죠. 이게 이제 주인공이 끔찍하게 계속 당하기 시작하면서 이제 공분이 끌어오르면서 두 사람의 사랑에 우리가 집중하게 되죠. 네, 그 결정적인 장면이 어쩌면 첸니엔과 샤오베이가 머리를 삭발하는 장면인 것 같아요. 우리는 세상에 맞서 싸우겠다. 우리 방식대로. 그런 생각을 하게 되고 두 사람이 머리를 잡는 장면은
정말 살벌하게 무서운 장면인데도 불구하고 애틋하고 정말 지켜주고 싶은 그런 좀 애잔한 장면이어가지고 두 가지 감정을 다 일으키는 그런 장면이었던 것 같아요. 거리의 아이인 샤오베이에 대해서 사실은 나는 너랑 달라라고 초반에 사실은 원래 말을 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상대방이 뭐라고 그러냐면 우리가 다르다고 이렇게 말을 하거든요. 네. 그 말이 사실상 약간 좀 비극적인 방법이지만 지금 말한 그 후반부의 장면에서 실현이 되는 거예요. 네. 둘 다 머리를 삭발해야 하는 순간 사실상 둘 다 같은 상황이 되는 것이거든요. 그러면서 사실은 이것이 어떤 지금 학교를 다니느냐 학교를 다니지 않느냐 이런 차원의 문제가 아니라는 것을 영화가 강조하고 있는 거죠. 저는 약간 별개의 이야기처럼 보이지만 네. 첸니엔이 대입 시험을 칠 때 장문을 하잖아요. 그 장문을 하는 주제가 20년 후에요. 학교의 시스템, 사회 시스템을 이렇게 만들어두고 네. 학생들에게 20년 후라는 걸 장문을 하게 한다는 것은 정말 잔인한 일인 것 같아요. 네. 너의 지금 성적에 따라서 20년 후가 결정될 건데 그럼 난 지금 어느 정도 성적이고 어떤 삶을 꿈꾸고 있냐고 물어보는 것 같잖아요. 그래서 그런 의미에서 그런 그 어떤 감독이 가지고 있는 생각들을 아주 소소하게 다 이렇게 박아놓은 것 같아가지고 이 사회의 불합리함 같은 것들을 아주 조목조목 고발하고 있는 장면들이 많은 것 같습니다. 네, 이 영화에서 이제 최고의 장면은 아무래도 뭐 저우동이의 그 네. 연기, 저우동의 연기 뭐 다 좋은데 네. 다 진한데 그 중에서 이제 면회 장면 꼽고 싶고요. 그 면회 장면을 보면 진짜 시나리오는 두 줄일 거예요. 근데 그 장면에서 그걸 어떻게 찍었는지 한번 생각해 보세요. 앞에 카메라가 있는데 상대가 있는 것처럼 카메라를 바라보면서 그런 연기들을 하는 건데 거기서 웃는 듯 우는 듯 수만 오만 가지 감정을 대사 하나도 없이 표현하잖아요. 저런 게 배우구나 뭐 이런 생각이 드는 거죠. 네, 그 장면 뭐 엄청난 장면이죠. 최고의 한 줄은 이 대사를 안 할 수 없습니다. 오랜만에 대사인데요. 샤오웨이가 첸니한테 이렇게 말하죠. 那你想怎么样？读书、考试，上好学校，想变成最聪明的人，找到答案。如果可以的话，保护世界。做得到吗？想试试。 你保护世界，我保护你。 너는 세상을 지켜. 나는 널 지킬게. 네. 이 말만큼. 한석봉 같아요. 너는 붓글씨를 쓰거나 나는 떡을 썰게 뭐 이런 거 같잖아요. 한석봉 어머니 말이죠. 한석봉 뭐. 어머니. 네. 네, 네, 네. 근데 이 말만큼 가슴 네. 저리고 네. 가슴 시린 혹은 가슴 뛰는 말이 있을까 싶어요. 근데 생각을 해보면 첸디엔 너는 세상을 지켜. 내가 샤오웨이 내가 첸디엔 너를 지켜줄게. 그럼 넌 누가 지켜? 라는 생각이 드는 거예요. 그러면 첸디엔을 지킨 세상이 이 샤오베이를 지켜줘야 돼요. 진짜 그러네요. 네. 근데 사회는 샤오베이를 지켜줄 생각을 안 해요. 그러니까 가장 슬픈 사람은 샤오베이거든 사실은. 그러니까 샤오베이한테 답답하지만 네가 첸디엔을 지키는 시간을 들이는 거에 10분의 1만큼이라도 너를 지키는데 써라라고 얘기해주고 싶어가지고. 정말 그러네요. 네, 그 한 줄이 저한테는 가슴 시리지만 답답하기도 한 최고의 한 줄이었던 것 같아요. 굉장히 멋진 한 줄인 것 같습니다. 그렇게 본다면 약간 우리 입장에서는 처음에 좀 못마땅하다고 말을 했지만 맨 마지막에 샤오베이가 직접 나와서 공동체가 지켜야 한다라고 말하는 건 또 네. 그렇게 얘기하면 샤오베이가 말하는 것 같아요. 맞는 것 같기도 하고. 이양첸 씨가. 네. 네.